두 가지로 나누죠.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로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면 현재 물권자가 그 물권자가 뭐죠?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뭐 질권자, 저당권자죠.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을 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현재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의해서,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물권자인지 아닌지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물권자가 아니에요. 현재 물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 아니, 현재 소유자가 아닌데 뭐를 해야?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죠. 물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아직 물권자가 아니니까 등기를 하면 물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물권 소유자냐? 그러면 현재 저당권자냐? 현재 전세권자냐? 물권적 청구권. 아시겠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계약을 했어. 그럼 아직 난 전세권자는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야 전세권자잖아요. 그럼 내가 전세권자 즉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전세권 등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지금 매수했어요. 매수인이죠. 현재 내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는 물권자, 물권자가 아니죠.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자,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그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뭐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지금요, 갑하고요, 여기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원리를 계약을 해가지고요. 을한테요, 을이 갑한테요, 잔금을 지급했어요. 잔금을. 그런데요, 아직 이 사람이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이 사람 미등기예요.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미등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을 뭐라고 한다? 갑을 법률상 소유자라고 해요. 형식적 소유자.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을은요,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넘겨받았잖아요. 단지 등기만 없을 뿐이죠. 을을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사실상 소유 이렇게.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이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10년.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을처럼 물건을 넘겨받았죠. 그래서 물건을 인도받아서 뭐라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도받아 뭐라고 했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인도받아 점유. 그러면 이 을이 물건을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팔아. 병한테 팔고 이것을 처분했다가 하죠. 그럼 을이 그럼 병한테 처분하면 그러면 점유가 아니고 점유상실이냐 그게 아니죠. 이것을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한 것도 여전히 점유계속으로 봐. 점유계속으로 봐. 그래서 소멸시효가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 것이요. 진행하지 않는 이게 중요해요. 자요, 우리가 매수죠.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았죠. 인도. 그럼 점유하고 있죠.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는 뭐다? 그것은 채권의 청구권. 왜요? 아직 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될 뿐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몇 년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여기서 10년의 소멸시효. 그런데요, 이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을이 그한테 처분했다. 그럼 이 처분을 점유상실로 보느냐 점유계속으로 보느냐. 우선 점유계속으로 취급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갑은요, 자기가 을하고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등기만 자기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잔금은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잔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을한테 물건을 자기 앞으로 반환하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반환하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병이죠, 병. 이 병한테도 반환하라고 뭘 못한다?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한테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한다. 상실하면 상실한 시점부터 10년이에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3번,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거. 인도받아, 이 말은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라고 쓰면 방금 얘기했죠. 등기 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인도받은 물것을 이것을 처분했어. 병한테 처분. 그래도 이 처분을 뭐로 본다? 점유 상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판례가 점유 계속으로 봐. 왜냐?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처분했죠? 처분하면 소멸시효가 뭐란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왜?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4번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돼서 완성됐다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가 되려면 뭘 해야?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현재 물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차는 채권이죠.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청구, 채권적 청구권이다. 환매죠. 환매 특약도 여전히 아직은 자기가 환매 특약에서 환매권 행사를 할 때는 자기는 소유자가 아닌 상태잖아요. 그래서 환매도 채권적 권리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적 청구권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를 암기한다. 매수인, 점유 취득시효,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환매, 이렇게. 아시겠죠? 자, 물권 청구권이요. 이제 여러분 물권자라는 것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것을 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지 저당권자인지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를 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2번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죠. 2번 저당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자. 말소. 누가요? 2번 저당권자가 1번 무효인 1번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은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해. 매도인에게.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한테. 그런데 매도인의 등기 말소 등기 청구. 매도인, 이 매도인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는 뭐다? 채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자, 소유자는 갑인데요. 등기는요 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자가 갑인데 그럼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갑인데 그러면 등기도 갑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갑인데요.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등기를 을에서 갑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을에서 갑으로. 알겠죠? 그래서 을에서 이렇게 갑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를. 그럼 누가 가져와야 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 앞으로 내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4번요. 진정한 소유자가, 이런 봐봐.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예요? 물권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그럼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뭘 한다?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누가요? 진정한 소유자. 우리가요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거든요.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물권이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5번은요.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죠. 우리가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우리가 가등기를 한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아직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요 소멸시효가 걸리죠. 10년의 소멸시효. 알겠죠?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부동산을 취득했다잖아. 취득했으니까 소유자죠. 소유자는 누구다? 물권이죠. 소유권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말소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 봐봐. 우리가 등기라잖아요. 등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 여러분 물권 변동이란 말은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이죠. 대항적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부에 매매 대금이 등기부요. 전세금이 얼마고 전세 기간이 얼마고 딱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부는 세상 누구에게나 다 보라고 지금 공개돼 있죠. 공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 이 물건이 누구 것인지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것을 말한다. 이 등기에 관한 것은 세상 누구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대항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등기부에 뭔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바로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정력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요 증명 책임 그 등기된 증명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 등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등기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가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대항력이 있냐 없냐 추정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또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냐? 만약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의 뜻은 그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니까 그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 명의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 봐봐. 우리는 등기는요. 보존 등기라는 게 있죠. 보존 등기.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딱 보면 이렇게 되죠. 먼저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첫머리로 등기한 것을 이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이것을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이제 두 번째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죠. 이것을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전 등기를 뭐가 된다?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는 뭐가 인정된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을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를 우리 등기부에는 등기가 무효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병용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 모두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등기가 내 앞에 있는 등기가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보존 등기는 약한 추정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1번의 보존 등기가 잘못됐다 해봐.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등기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존 등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이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신축. 갑이 신축했으면 나중에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는 의라 보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등기는 을 앞으로 추정력이 없으니까 추정력이 없으면 을 스스로가 이 등기는 어떻게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하게 됐는지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을 못하게 됐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정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사정 받았다?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그럼 이렇게 사정받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정받았으면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을의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요. 3번요.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됐어요.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는데 을이 뭐라고 하냐? 을이요.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갑으로부터 뭘 했다? 매수했다. 매수해서 자기가 등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한테 물어보니까 갑이 뭐라냐? 매도 사실을 부인했고 나는 판 적이 없는데 매도 사실을 부인해. 그럼 이것은 추정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이러면 등기를 딱 그림을 딱 보면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냐 이런 말이 꼭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존 등기를 딱 세 가지.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을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요, 자기는 갑한테 사서 보존 등기를 했다고 그랬어. 을이 모두 생략 등기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한테 물어봤더니 갑은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 나 판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을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을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등기를 하게 됐는지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아시겠죠? 자, 1번 보존 등기 명의인 누구죠? 여기 보존 등기 을로 돼 있어. 외의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이 사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정은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사정을 받은 것이 밝혀졌어. 그러면 원래 갑이 보존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죠. 추정력은 깨어진다. 깨어진다 해서 무효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 등기가 올바른 등기라고 하는 입증을 누가 하는 것이다? 을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2번 등기 명의자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신축. 등기 명의자가 누구다? 을이죠. 그러면 신축은 누구다? 갑이다 이 말이죠. 갑이 신축했는데 등기 명의가 을 앞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을은요. 그건 증명을 해야지. 증명을 못하면 이 등기는 뭐죠? 추정력이 없죠. 그래서 여기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래서 누가요? 입증할 책임있다. 누가 입증 책임있다? 등기 명의자. 그 명의자가 누구죠? 을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을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를 종료했다고 그래.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했다. 그런데 전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갑이 나는 판 적이 없는데 양도 사실을 부인을 해. 그러면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전 등기를 볼까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봐봐요. 그럼 이전 등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 뭐가 있겠죠? 1번 갑이 보존 등기가 천번의 등기. 그럼 2번요.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죠. 이전. 그럼 이전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기서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 매매든 교환이든 증여든. 이것을 등기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증서. 그러면 뭘 한다? 등기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갑에서 을 앞으로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존 등기는 세 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의 추정력도 딱 두 가지. 이전 등기는 첫 번째요. 계약서가 있어야지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전 등기니까. 그런데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하지 않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은 추정력이 없다. 얘기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증명 책임이 뭐죠? 증명,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등기 명의자에게 있다. 이때 등기 명의자가 누구죠? 을에게 있다. 이 말은 이전 등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등기 절차.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럼 등기 절차 잘못됐죠? 그럼 이것은 실총에 포함하지 않아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 두 가지 경우는 추정력이 없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이제 이전 등기란 말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생각해? 딱 두 가지만 생각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병으로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보존 등기냐 추정력에서는 이전 등기냐 이것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올 때 시험에 나올 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등기 절차를 밟았다. 등기 원인행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이전 등기를 뜻하는 거죠. 이전 등기는 이 두 가지 병으로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추정력 이전 영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봐봐.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꼭 이런 말이 나와. 이전 등기. 그런데 여기로 봐봐. 이것은 이전 등기란 말이 없어. 그런데 여기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라고 돼 있어. 등기 원인이 뭐지? 등기 원인이 계약서라고 했죠. 등기 원인이 계약서. 우리가요 보존 등기할 때는 계약서가 필요가 없죠. 제일 첫머리에 등기하니까. 자기가 신청한 것을 등기하는데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 등기는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기 원인행위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니은요 등기부에 기록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부에 기록된 것과 다른 원인.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뭐라고 되냐? 매매라고 돼 있어. 매매. 등기 원인이 매매로. 근데 여기는 뭐다? 증여다 이 말이야. 증여. 그럼 다른 원인이라는 것은 다른 계약이만 다른 계약. 그러면 계약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보존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보존 등기가 아니고. 그래서요 증여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다? 다 이전 등기란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등기의 추정력에서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온다?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 이렇게 또는요 여기요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치르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부동산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요? 이전 등기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보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병으로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니까요 무효라고 하면 안 된다. 추정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소유권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하면 누가 증명한다? 다투는 상대방. 추정하면 다투는 상대방이. 그래서 여기 다투는 측에서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추정한다. 등기 원인행위 즉 계약을요 다르게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왜요?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라 되겠죠.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단말로 이전 등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다른 계약으로 했다 이 말이죠. 등기부에는 매매인데 증여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관계없다. 무조건 뭐다?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추정력 있는 양 경우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딱 알면 되죠. 않는 경우 이전 등기는 첫 번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두 번째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 알겠죠? 그러면 추정력은 적법 추정은 봉멸된다. 봉멸 뒤집어서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봉멸되는 말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가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등기 절차가 이 두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전 등기에서는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요 생각을 해봐요. 죽은 사람 이름 앞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이미 갑이 사망했는데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돼 있대. 이 사람 10년 전에 사망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허무인은 뭐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이 주구성이 없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일단 추정력이 뭐가 된다? 깨어진다. 이렇게 깨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이전 등기에서는 이 두 가지만 딱 보면 돼. 아시겠죠? 자, 특별조치법. 이제 이 특별조치법 여러분요, 이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특별조치법이 이번에요,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한 10몇 년 만에요. 원래 이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등기를 줬다 이 말이잖아요. 국가가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알겠죠?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특별조치법상에는요. 만약 여기서 보증서나 뭐다?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또는요. 진정하지 않거나 이런 말이 없으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진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추정력이 없는 것이죠. 추정력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죠. 내가요.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에는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신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전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로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가 등기가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이전받아도 뭐죠?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특별조치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의 대원칙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깐 볼까요? 내용이요. 자, 1번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른 것도 있지만 특별조치법만 읽으면 돼. 특별조치법 그러면 딱 두 가지.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봐.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등기에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됐다. 다른 말보다 위조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추정력은 버벅됐다, 깨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요 이 말이 꼭 있어야죠. 특별조치법은 이 말이 없으면 여기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보존등기.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보존등기라고 할지라도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나오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존등기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우리가 말했죠. 특별조치법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라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안 돼. 두 번째는요. 앞에 등기가 무효인데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았어. 그러면 안 돼. 이 두 가지 안 돼. 그것 빼고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특별하게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예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생각을 해. 어떻게 하냐?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아주 강한 다른 반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다. 보존등기 그러면 그냥 추정력이 없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존등기가 됐다. 유효다 이 말이죠. 아니죠? 추정력이 있다. 우리가 이전등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딱 나가면 두 가지. 계약서나 확인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앞에 등기가 무효인데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그 외에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볼까요? 3번 원인 무효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했다.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마침 이전 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무효가 된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용되지 않으니까. 방금 얘기했죠. 자 4번요. 특별조치법에 나왔죠. 특별조치법. 그러면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 전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전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 그 전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 그러면 무권리자면 이 사람은 그럼 뭐요? 소유권 취득 못하겠는데요. 그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돼서 원인 무효로서 말소가 돼야 될 거죠. 원인 무효로서 말소가 돼야 될 것. 그러면 추정력이 번복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3번 4번은 뭐냐면 간단하게 3번 4번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이다. 그러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자요, 이것은요. 시행은요. 2020년 10월 20일.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시행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자, 제1조 제목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죠. 이 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을 지금 시행한 언제죠? 2020년 10월 20일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이 두 가지. 그래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부의 기재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알죠? 그것을 원칙적으로 그것을 일치하게끔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제2조 정의에서 이때 여기서 보면 부동산이 되죠. 부동산. 그래서 이때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얘기하냐? 지금 현재 10월 20일 현재 어떻게나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예요. 알겠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 현재요. 시행 현재. 그러니까 이거 10월 20일 현재. 그러니까 10월 20일 현재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언제요? 부동산으로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것이라든가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목적을 보면은 보존 등기에 되어 있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를 적용 범위로 잡느냐? 언제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교환 등으로 했는데 어떤 이유로 등기를 아직 못하고 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상속받았는데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것에 적용을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기소에 가서 소송이 계속 중인 소송 계속 중이죠. 그것은 적용한다. 소송 계속 중인 거. 알겠죠? 아무튼 소유자가 누구냐 해서 지금 둘이 지금 다투고 있죠. 그럼 그 두 사람이 소송으로 판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특별조치법은 오지 마라 이 말이죠. 파월에서 판단받으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용지역과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수복지구는 제외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읍면지역 있죠. 이걸 보면 읍면지역 있죠. 뭐죠? 경상북도, 울진구, 읍면지역 있죠. 그건 토지나 건물이 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시죠. 그다음 인구 50만 미만의 시, 알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뭐다? 농지하고 임야가 대상이에요. 농지, 임야. 알겠죠? 그 다음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죠. 광역시하고 그럼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이름을 한다.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알겠죠? 그래서 광역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이죠. 이런 경우는 뭘 한다? 그때는요. 봐봐.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나 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울산광역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이 울산시만 가지고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면적이나 인구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군이나 면을 여기다 편입을 시켜가지고 울산광역시로 만들었단 말이죠. 원래는 이것은 면적인데 광역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광역시가 되면 세금도 많아지고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도 다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대신 뭐라 하냐, 이 사람들이 이 광역시에 편입되는 조건으로 뭐를 했냐면 혜택은 광역시의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광역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차가 어디든지 산골짜기로 다 들어가야죠. 광역시는 전기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수도도 다 공급이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광역시 같은 것은 유치원 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이 다 돼야 되겠죠. 그런데요, 다 광역시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부담은 읍면에 준해서 부담을 한다 이 말이죠. 부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읍면 단위는 지금요 우리가 그 유치원 같은 건 다 무상이죠. 다 무상으로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 무상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해볼 필요가 없죠. 좋은 것은 광역시로, 그다음에 의무부담은 읍면 단위로 받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 여기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죠? 말만 광역시, 실제로는 읍면이나 마찬가지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죠?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라고 있죠. 대전광역시 공주군이라고 하는 데 있단 말이죠. 광주광역시 광산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데는 다 이런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광역시라든가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는 88년 1월 1일 이후에 알겠죠? 직화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나 임야 등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을 지금 가지고 적용 대상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7조를 보면 뭐라 한다?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뭐를 첨부해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아까 보증서 확인서 했죠? 대장소관청에 소유 명의 변경 등록이랑 복구 등록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대장상이 이제 복구가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다?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소유권 이전 절차는요. 만약에 여기서 확인을 받았죠? 확인을 받아서 대장상에 복구 등록을 했죠? 변경 등록이나 복구 등록을 했죠?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우리 원래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문이 있거나 등기 의무자의 승낙 등이 있으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바로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둔 것이죠. 알겠죠? 지금요, 그 다음에 11조 확인서 발급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돼. 예전에는 농지위원회가 보증을 섰거든요. 그런데 농지위원회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술 한잔 마시고 도장 찍어주고 막 이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라. 알겠죠? 이 보증인에는 반드시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들어야 돼. 제2호가 뭐냐? 제1호 2호죠. 여기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이상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자, 제3항은요.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이 사람들은 보증인들은요. 보증을 쓸 때 그냥 쓰면 안 돼. 직접 대면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해줘야 된다. 사인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뭐냐? 이번에 특별조치법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2020년 10월 20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 시행. 알겠죠? 그래서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고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이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청구하시면 쉽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요.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되어 있죠? 추정에 미치는 뭐죠? 일반 등기부의 기록을 신뢰하는 것. 그럼 우리는 등기부를 보고 다 뭐라죠?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이 뭐가 실로 추정되고요. 아무리 선이라도 등기부도 보지 않고 계약을 했어. 그럼 잘못이 있는 거죠. 등기부 안 보고 하면.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면 우리 다 뭐죠? 대장이나 등기부를 다 보고 그다음 중개업자가 다 뭐죠? 확인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등기된 기록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악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갑이에요. 매도인도 갑이에요. 그러면 매도인도 갑이고 등기도 갑인데 이 사람을 믿고 내가 매수했죠?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잘못했죠? 과실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요 추정력은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디다? 갑구하고 어디다? 을구를 얘기하죠.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 토지는 표시는 사실에 관한 거잖아요. 사실에 관한 것은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타요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는 언제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이것은 나중에 가등기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등기가 있다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요. 그다음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도 물권, 소유권은요 소멸하지 않죠. 소유권은 뭐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인데 어떤 사람이 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근저당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돈 빌려줬으니까 근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요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채권은 다른 채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채권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채권이고 근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은 물권자 합의에 의해서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채권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기본적인 계약은 있어야 된다. 채권에 관한 것은요.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5번요 환매죠. 이런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 있잖아요. 등기 왜요? 그래서 환매 특약이 존속기간 5년이고 환매 대금은 2억 3천으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환매 기간은 5년이고 환매 대금은 2억 3천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매 특약이 등기부에 기재가 됐으면 그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환매 특약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선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가등기를 한번 보시거든요. 우리 이제 가등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등기는요, 부동산 등기법 3조 우리가요 등기할 수 있는 것 있죠. 그건 다 가등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이죠. 그다음에 여기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다 가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우리가 뭐가 나온다? 저당권에다가 가등기할 수 있다. 이게 시험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을 할 때 가등기라고요. 처분의 제한 이것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다음에 시기부, 정지 조건부일 때 가등기. 왜 그러느냐? 볼까요? 여기 지금 가등기잖아요.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무슨 등기 하게 되면 범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효력이 뭐죠? 소유권이 되죠. 정지 조건부는요. 지금 현재 효력이 없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된다? 효력이 있죠. 시기부는요. 지금 현재 효력이 없죠. 기한이 도래하면요. 효력이 있죠. 딱 보면 X5 구조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뭐다? 가등기는 정지 조건부일 때나 시기부일 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냐?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우리가 이런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한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요. 이 채권적 청구권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고 시기부, 정지 조건부에 가등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요. 장래 활정. 이걸 우리가 장래 활정 예약 완결권이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요. 이것은 형성권이죠. 이 예약 완결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요. 가등기라면 보존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해야죠. 그래서 장래에 보존할, 즉 본등기를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나 물권적 청구권. 여기요. 보존 등기는 절대 안 되죠. 가등기는요. 물권적 청구는 안 되죠.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종료받았다고 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소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전의 효력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등기가 있죠. 이렇게 순위번호요. 자, 1번 갑이고요. 여기 2번요. 2번 여기 을이요. 가등기를 하죠. 이렇게 가등기.
언제 2월 1일 이렇게요. 가등기 하죠. 그러면 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떤 법률관계에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요. 이 가등기라고 해서 무슨 등기에 불과하다? 예비 등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미리 했다, 미리 해놨다. 나중에 무슨 등기하기 위해서 본 등기를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 가등기에 대해서 이 물권 변동이 갑에서 올로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갑은요, 이것을 3번 병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은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병은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을의 가등기라고 해서는 예비 등기, 미리한 등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위만 보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4월 1일 날 병이 등기하게 되면 병이 여기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소유자. 그래서 병은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월세를 구할 수 있다. 자기가요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 을이요 여기에서 무슨 등기한다? 진짜 등기가죠. 본등기요. 본등기하게 되면 이것은 10월 1일이죠. 본등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본등기하게 되면 우리는 1부동산 1등기고 일물 1권주의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등기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소유자가 그럼 2명 있으면 안 되죠. 일물 1권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없어져야 되겠죠. 언제 없어진다? 등기의 선유에 따라서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월 1일이고 여기는 10월 1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을의 본등기가 병보다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의 본등기가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순위를 따질 때는 여기 봐봐요. 이건 2번이고 이건 3번이죠. 순서를 따져야 되잖아요. 날짜를. 그때 따질 때는 본등기 날짜를 가지고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2번의 가등기가 2월 1일이고 3번의 병의 등기는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 본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소급표가 없는데 이 순위는요. 순위는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병의 등기하고 을의 등기를 비교를 할 때는 가등기를 비교할 때는 뭘 가지고 따진다? 우리가 본등기 날짜를 가지고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날짜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2번의 순위를 뭐 했다? 찜했다, 예비했다, 순위를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순위 보존적 가등기고요. 이런 가등기에 대해서 무슨 등기를 청구한다? 본등기를 청구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본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우리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이 지금 을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본등기를 청구하니까 지금 현재 그럼 병이 본등기하기 전까지는 현재 병이 소유자죠. 그래서 병이요. 소유자로서 을의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해. 소유자로서 청구하죠.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을의 가등기 이렇게 있잖아요. 가등기요. 됐죠? 그럼요. 이 을의 가등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가등기는 예비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에 의해서 뭐뭐 하는 거 다 안 돼. 등기 말소라든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가등기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등기의 기한은 가등기를 가지고 이 말이죠. 가등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가등기를 가지고는. 가등기에 대해서는 된다 이 말이죠. 가등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요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을 과실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등기 전에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볼까요? 1번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의무자의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예비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가등기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죠. 단지 순위만 보존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있어. 무효인 등기가 있다가 할지라도 가등기권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가등기에 기해서는 안 된다.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는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가지고 말소 청구, 가등기의 기에서 가처분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의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맞춰줬다 하더라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왜요? 우리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가등기만 있는 상태에서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고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등기 뭐죠? 갑이 병한테 등기를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4번요. 본등기 후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본등기 효력은 우리가 보죠. 본등기 후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2번요. 2번 을이 지금 가등기죠. 가등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이죠. 3번 병이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2월 1일, 3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을이요. 본등기라죠. 본등기 5월 1일 그러면요. 그러면 을이요.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소유자. 그러면 5월 1일 본등기 하죠. 그러면 이 병의 본등기는 병의 등기는 5월 1일 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일물1권 하나의 부동산 소유자가 한 명 있어야 되니까요. 소유자가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의 등기를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직권 말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을이 소유자가 될 것은 우리가 손이는 어떻게 한다? 손이는요 가등기시로 뭘 한다? 소급한다. 그래서 손이는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을이 본등기를 언제 청구하는가 이 말이죠. 본등기를요 언제 본등기를 청구하는가? 이것은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그것은 갑한테 본등기를 청구하지 병한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손이가 2번이잖아요. 2번의 손이는 1번 다음에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란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양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뢰한 사람은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본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2번의 가등기를 다시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의일 이렇게 이의일은 뭐죠? 주등기라고 하죠. 주등기. 그 다음에 의의 일을 뭐란다? 그래서 부기등기라고 하죠. 부기등기. 그래서 이렇게 A한테요. A한테 이의일에서 A한테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이것을 뭐라 한다면 가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보시면 자요. 1번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죠. 본등기. 그러면 본등기가 되면요.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라고 그러죠.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물권 변동. 그런데요.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고 물권 변동은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나중에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자, 가등기는 뭐만 했다? 순위 보전만의 효력이 있다. 순위 보전. 그래서 물권 변동 언제? 본등기 시부터 이것을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되죠. 가등기 이후 제3자,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일물, 일권주의니까요. 4번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전 소유자를 우리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죠?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된다.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행사하는 것이고요. 5번요. 가등기를 이를 양도한 경우는 양도가 양수인의 공동신청 어떤 등기한다? 여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이렇게 부기등기의 형식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거 이건 보면 불법 말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라죠.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요. 그래서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1번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2번요. 2번 이렇게 가등기가 있죠. 을이요 가등기. 자, 두 번째는요.
1번 이렇게 갑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요. 을이요.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3번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생긴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걸 먼저 보면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말소됐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냐? 이것은 갑에게 청구하죠. 갑에게. 말소 당시 소유자가 갑이니까. 자 여기는요. 지금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으로 지금 등기가 넘어간 상태잖아요. 병으로. 그러고 난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죠. 그럼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이때는요 병이죠. 병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1번 이렇게 갑이잖아요. 그 다음 2번요. 2번 가등기잖아요. 여기 3번요. 병이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죄송해요. 여기 3번 병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건 지우고요. 여기서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요. 을이 지금 가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을이 가등기요. 이렇게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요. 일단 가등기가 말소가 되고요. 1번 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요. 3번 여기서 갑에서 병으로요.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된 거예요. 2번 이렇게. 그러니까 말소가 된 다음에 병한테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가등기가 말소가 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죠. 그러니까 갑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갑은. 그런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가 있죠? 말소되고 나서 병 앞으로 갔죠. 병은요. 이 2번의 손해를 을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병은 이것을 승낙을 해야 돼요. 승낙. 누가요? 병의 승낙을 받아서 갑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승낙한다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럼요.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2종 보존 등기, 중간생략 등기 이런 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